자, 일단 삼포도예요. 자, 죽음포도 아니고 삼포도 할 겁니다. 이 삼포도는 네. 뭐냐면 어떤 자료들이 어떤 흐트러져 있을 거잖아요. 자료가 막 개판일 거예요. 그 개판인 자료를 정리해서 만들어 봤더니 어떤 분포가 있을 거 아니야. 어느 자료의 집단이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이렇게 모여 있기도 하고, 가운데 모여 있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뭐 흩어져 있기도 하고,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그 흐트러진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삼포도예요. 그럼 삼포도가 명확하게 누가 빡 누구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대표적인 삼포도가 우리가 표준 편차와 분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흐트러져 있는 정도를 숫자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흐트러져 있는 정도가 어떨까요? 크겠죠. 그죠?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흐트러져 있지 않겠죠. 그죠? 이게 딱 몰려 있겠죠. 그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자료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어요.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몰려 있는 거를 우리는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해요. 자료가 고르다. 어떤 이 분포가 고르다라는 표현이 자료가 어떤 거에 밀집되어 있는 거. 이 표준 편차가 또는 분산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흐트러져 있지 않고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랑 다른 말이에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는 여러 개 쫙 분포되는 걸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고 한 군데로 몰려 있는 거를 자료가 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됐습니까? 간단하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용어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편차라는 걸 배웠거든요. 편차는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알려줬던 선생님이 평균 구할 때 평균을 예상해보고 차이를 썼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다. 이게 평균인 거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을 별량 마이너스 평균을 편차라고 얘기한다. 평균과의 차이라고 해서 편차를 뜻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평차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아니고 그냥 평차. 평균과의 차이에서 평차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이게 아니고 편차예요, 편차. 자, 편차의 합은 항상 0이 된다는 거 왜 그러냐면 평균으로 쫙 맞췄을 때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딱 일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친구가 평균 값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편차의 합이 0이 돼야 우리가 평균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죠? 이해됐어요? 네. 언니 아직 졸려요? 괜찮아요? 물 한 잔 드시고 오실래요? 그럼요. 그렇게 되죠. 일단 다녀오세요.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답나? 네. 자, 별량이 평균보다 크면 편차가 양수고 당연하겠죠. 별량 마이너스 평균인데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당연히 양수겠죠. 평균보다 당연하겠죠, 그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된다. 편차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라는 거. 분산이라는 뭔가 뭐냐면 어떠한 자료의 편차의 제곱의 평균 이렇게 쓰면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 이게 분산의 정의예요. 정의가 그렇습니다. 정의. 편차 제곱의 평균. 이거를 왜 삼포도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잘 생각해봐요. 편차는 합이 0인 거니까 평균이 무조건 0이겠죠. 그죠? 그래서 제곱해서 더해보는 거예요. 그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얼마큼 떨어져 있는 친구들의 자료값을 제곱해서 더하면 이게 가운데가 이제 평균인데 이거에서 떨어져 있는 친구들이 좁으면 그건 당연히 자료가 고른 거죠. 가운데 몰려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평평하면 이렇게 제곱해서 더하다 보면 자료가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삼포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편차 제곱의 평균. 내가 계속 나중에 기술적으로 물어볼 거거든요. 분산이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편차 제곱의 평균인데 자, 봅시다. 자, 편차 제곱의 평균도 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면 제곱에 써놓으세요. 평균 마이너스 어떻게 알았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저게 왜 저런 건지 한번 증명을 가볍게 해볼게요. 가볍게. 우리 3개로만 해봅시다. 여러 개 있어도 다 똑같아요. 증명법이. 여러 개 있어도. 자, 편차
편차 x1, x2, x3를 우리가 별량이라고 해볼게요. 평균은 보통 m이라고 하거든요. 평균은 그냥 m이에요. 이 친구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눈 게 평균 m이죠. 인정해요? 따라왔어요? 그럼 갑니다. x1-m이 편차죠. 네. 별량 마이너스 평균. 편차 제곱에 우와! 너의 평균. 이 분산이래매요. 인정해요? 분산의 정의잖아요. 평균이 m이니까 m으로 나누는 평균 어떻게 구해요? 자료의 개수로 나눠야지 평균인 거죠. 편차 제곱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편차 제곱의 평균. 됐나요? 그럼 이 친구가 정리하잖아요. 정리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x2의 제곱 플러스 x3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m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m의 제곱이 나요. 돼요. 됐어요? 돼요? 따라왔어요? 얘를 누구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눠야 되죠 지금? 그럼 얘는 그냥 누구예요? 평균의 제곱이죠. 얘가 평균이죠. 그럼 마이너스 2m 제곱이죠. 얘는요? 제곱의 평균이죠. 이해돼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m제곱이죠. m의 평균이잖아요. 그죠?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 분산이 되는구나.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친구로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약간 말장난이에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분산의 정의는 편차 제곱의 평균. 또는 어떻게 해서 구할 수 있다?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이것도 외워놔야 돼요. 외우게 계속 조금씩 생기죠. 그죠? 근데 이거는 지금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확률 통계 배울 때 배우거든요. 지금 배우고 1학년, 2학년 때 한 번도 안 쓰다가 나중에 배워요. 통계는. 그죠? 지사 빤스 똥빤스죠. 네. 그럼 다시 해야죠.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뭐냐? 분산의 루트 씌운 거를 표준 편차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제곱근.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불러요. 루트 씌운 거예요. 분산에다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예요. 분산에 루트 씌운 게 표준 편차. 됐습니까? 분산의 음수일 수 없어요. 제곱의 평균이라서. 아하. Right? 자, 그럼 변화된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거든요. 이것도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막 써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자, 기억하세요. 알려줄게요. 평균 곱, 합 둘 다 반영. 표준 편차는 분산 먼저 쓸걸. 분산은 곱만 제곱으로 반영.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곱만 절대값으로 반영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봐요. 이거 그냥 자료를 내가 식으로 말고 당연하듯 설명해볼게요. 당연하게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어요. 가운데로. 여기가 평균이에요. 평균 M. 예, 평균 M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료들이 뭐 M보다 작은 친구들도 있겠고 M보다 큰 친구들도 있겠죠. 이건 양이에요. 양. 개수예요. 여기가 별량인 거고 여기 개수예요. 개수. 여기 만약 예를 들어서 막 20개, 여기 막 18개 막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너네들 학교에 몇 명이 보통 30명씩 있죠. 한 반에. 그죠? 30명의 몸무게인 거예요. 몸무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죠? 물론 남자 여자 좀 다르겠지만 남자 중학교가 있다 칩시다.
그럼 가운데 유난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좀 많이 무거운 친구들과 많이 가벼운 친구들이 있겠지만 인정해요? 이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친구 자료들에다가 누군가를 곱하고 누군가를 더할 거예요. 이해돼요? 어떤 변화하는 별량이 있는데 이게 원래 별량이 이거예요. 세 개 있다 쳐요.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고요.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고요. 똑같이 A를 곱하고 B를 더한다고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평균 내면 그쵸? 원래 X1, X2, X3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평균이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로 묶으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에 그 다음에 B도 3개 있는 건데 걔를 3으로 나누는 거니까 얘가 그냥 M이잖아요, M. 그냥 A, M 플러스 B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곱한 거랑 더한 거랑 둘 다 반영을 한다는 거예요. 원래 평균이 M이면 별량에다가 똑같이 A를 곱하고 똑같이 B를 더하면 평균도 똑같이 A로 곱하고 똑같이 B를 더하면 된다고요. 이해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 편차를 볼게요. 편차. 그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편차 제곱의 평균.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는 편차 제곱의 평균, 원래는 분산의 이 친구가 편차였죠. 편차가 원래는 x1-m이었죠. 원래는 너의 제곱이랑 x2-m의 제곱이랑 x3-m의 제곱을 3으로 나눈 게 분산이었죠. 원래는 이거예요. 편차 제곱의 평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별량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 이 친구를 AX1 플러스 B랑 AX2 플러스 B랑 AX3 플러스 B로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럼 평균도 바뀐다고, 평균도 원래 이 친구를 스몰 M이 원래 이 친구의 평균이었다면 얘의 평균은 AM 플러스 B로 바뀐다고 했죠. 평균은 둘 다 관여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편차가 어떻게 되냐고, 편차가. 여기서 이걸 빼면 B는 없어지죠. 인정해요? 얘가 평균이에요. 얘가 별량들이고 별량 마이너스 평균 그게 편차잖아요, 그죠? 빼면 B가 없어지고 A배에 X1-M이 되거든요. 얘가 편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편차 제곱에 있는 거니까 다 똑같이 A제곱 X2-M의 제곱 A제곱 X3-M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식이. 그럼 얘의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A제곱으로 묶어보면 식을 여기다가 그냥 A제곱 이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A제곱으로 묶으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분산은 곱한 것만 제곱으로 반영하는 거예요. 제곱으로 반영. 곱한 것만 제곱으로 반영. 이 곱한 친구가 요 A잖아요, A. 곱한 것만 제곱으로 반영.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잘 봐봐요. 잘 생각해봐요. 분산은 쌤이 뭐라 그랬어요? 자료가 흐트러지는 걸 숫자로 표현한 거라고 했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이게 지금 자료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다 B를 한 거예요. 자료에다가 플러스 B를 했다는 건 이 자료가 그냥 샥 이동한 거죠, 그죠? 흐트러져 있는 정도가 변해요? 그 평행 이동인 거니까 안 변하는 거죠. 인정해요? 근데 곱할 때는 여기 누군가를 곱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가 차이가 얘가 예를 들어서 평균이 3이고 얘가 막 4고 얘가 5였어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곱하면 얘가 6이 되고 얘를 곱하기 2 해볼게요. 곱하기 2하고 극단적으로 해보자.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만 곱해보자. 그럼 30, 40, 50이 되죠. 그죠? 자료가 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30, 40, 50이 돼요. 원래는 일식 차이가 났었는데 흐트러져 있는 정도가 하나로 모여 있었는데 누군가를 곱했더니 더 멀어지죠. 그죠? 이렇게 돼 있던 친구가 이게 촥 펼쳐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더 많이 흐트러져 있죠. 그래서 산포도의 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떻게 증가한다고? 제곱으로. 분산은 제곱으로 증가한다. 근데 우리가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라고 했죠? 그죠? 분산에 루트 씌우면 표준편차잖아요. 거기다 루트 씌우면 어차피 이 친구는 표준편차랑 똑같은 거고, A제곱에 루트 씌운 거니까 절대값 A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값으로 반영한다라고 쓴 거예요. 곱한 것만. 이해됐어요? 돼요? 됐어요? Right.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좀 어렵게 써 있는 거예요. 세기로만 증명해도 돼요. 그래서 자료의 분석 보면은 분산 표준 편차가 작으면 자료가 평균에 모여 있는 거죠. 가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야, 이거 유형편인 것 같은데요? 오, 세상에 유형편으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 스마시생. 스미마생 짝퉁이에요. 언어를 참조하시는 그럼요. 몇 쪽이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 왜 달라져요? 똑같지롱. 86도 몇 쪽이요? 86도 81쪽이죠? 네 거기네 네, 맞아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개념 익히기랑 마지막 문제 이제 하나씩 좀 풀어볼까요? 별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87쪽까지 한 문제씩 풀어보세요. 자, 오케이. 산점도 갑시다. 산점도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어떤 분포를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산점도. 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점으로. 점으로 표현하는 친구를 우리는 산점도라고 얘기해요. 어떤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어떤 점으로 막 찍어놓은 친구거든요. 산점도. 그래서 이 지금 x랑 y에 대한 관계를 알려고 저렇게 점을 표시한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가 수학 성적이고요. 여기가 영어 성적이에요. 인정해요? 물론 수학 성적만 높고 영어 성적은 낮은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수학도 잘하면 영어도 잘할 가능성이 조금 높죠. 인정해요? 못하면 같이 못하거나. 그죠? 물론 수포자나 영포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동떨어지는 친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성적이 이제 비슷비슷하죠. 근데 그런 친구가 만약에 나와 있으면 상관관계라는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상관관계라는 건 뭐냐면 x랑 y의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해보자 이거예요. 만약에 점이 이렇게 돼 있으면 점이 이렇게 가운데 엄청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밀집되어 있어요. 이 친구랑 점이 이게 동그랗게 막 이렇게 점이 막 동그랗게 막 지들 멋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이 친구가 조금 더 상관이 있어 보이죠. x랑 y가 서로 지들끼리 상관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관관계가 이쪽이 더 세다 뜻이에요, 세다. 오케이? 얘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뭐 이건 관계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키에 비해 몸무게가 보통 같이 커지잖아요, 그죠? 키가 큰 친구들이 몸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그죠? 이런 걸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다. 이건 증가할 때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음의 상관관계는 이런 친구가 있을 수 있겠죠. 음의 상관관계는 x값의 증가함에 따라 y값은 대체로 감소하는 정어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한다. 쉽죠? 그 자료를 보고 그 친구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이 산점도를 이해 이 친구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이 친구가 두 별량을 비교할 때 산점도에서 한 별량이 다른 별량보다 높다, 낮다,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먼저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서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대각선. 왜냐면 대각선이 y는 x거든요. y는 x를 그리는 순간 우리가 두 지점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자료가 이렇게 펴져 있을 때 자료가 막 여기 펼쳐져 있을 때 이렇게 y는 x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친구의 비중이 더 많다면 그죠? 이쪽 식구들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죠? 얘네 두 집단을 비교할 때 y랑 x를 같은 지점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양쪽을 비교를 해봐야겠죠. 인정합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야지 여기가 x고 여기가 y일 때 예를 들어서 여기가 3,1이라면 이 친구는 x가 더 큰 친구잖아요. 그죠? 이해돼요? 여기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 성적이랑 수학 성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영어 성적이 더 좋은 친구들이겠죠. 수학 성적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런 식으로 그려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럼 당연히 누구 이상 이하는 당연히 그래프를 이렇게 수직으로 그린 다음에 이상 이하 따지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려서 생각을 해볼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도전을 한번 해보시면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또 그렇게 양의 상관관계랑 음의 상관관계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게 2번 내용이에요. 이게 끝이거든요, 사실. 이게 끝이에요.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그럼 한번 여러분이 지금 개념 익히기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개념 익히기만 한번 풀어보실래요? 이거 쌤이 조금 헷갈리는 것들을 한번 봐줄게요. 예를 들면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헷갈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것들 1-4번 헷갈리겠습니다. 1-4번이요. 1-4번이 1차, 2차 점수를 저렇게 표시한 거래요. 근데 1차 점수가 8.2하래요. 이건 너무 쉽지 않아요? 1차 점수가 8.2한 거니까 이 점의 개수 세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네, 아니죠. 1차 점수가 8.2한 거니까 이 점의 개수 세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답이에요. 근데 봐봐요. 만약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요. 평균이 1차, 2차의 평균이 8점보다 크거나 같은 친구들을 찾으래요.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런 문제가 좀 헷갈리는 거죠. 평균이 8이라고 하는 뜻은 두 시험의 합계가 1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합이. 인정합니까? 즉 x 플러스 y가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면 y라고 하는 친구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6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인정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6이라고 하면 16이 저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가운데가 88이죠. 88. 여기서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친구로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친구들이 8점보다 큰 평균값을 갖고 있겠죠. 그럼요. 이거 다 구하면 어떻게 구해요? 이해됐어요? 이해돼요? 이런 문제가 조금 상관관계에서 어려운 문제. 나머지는 뭐 그냥 보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그래프를 그려보고 조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다. 됐습니까?